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자금성의 최고의 핵심 건축물인 태화전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이에 앞서 사람들이 자금성에 관해 논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인 자금성에 왜 나무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조금 정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금성은 궁궐의 주요 기능에 따라 나무를 심는 공간과 심지 않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금성에 나무가 없다는 이야기는 황제가 공식적인 업무를 보던 외조 지역의 풍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금성 외조 구역에 나무가 없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기록을 보니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가 없으면 시야를 가르지 않아서 탁 트인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황제의 권위와 궁궐의 웅장함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무가 있으면 자객이나 침입자가 숨을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황제의 안전을 위해서 나무를 심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셋째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자금성의 대부분 건물이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나무는 불이 번지는데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넷째, 황제는 스스로가 하늘의 아들, 즉 천자라고 여겼어요. 자신이 일하는 곳은 전체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했고, 옛사람들은 우주의 5가지 요소, 즉 금, 목, 수, 화, 토가 있고 그 중심에 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성의 외조,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위에서 보았을 때 흙토자의 모양 기단에 서 있는데, 나무와 흙은 상극으로 태화전에 나무를 심으면 황권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무를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섯째로, 자금성은 큰 입구자 모양으로 입구자 안에 나무목을 넣으면 곤란한 곤자가 되어서 불길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나무를 심지 않았다고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금성을 지을 때 건축가와 사대부들이 철학적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4번째 이유로 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후에 나머지 이유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태화전을 심층해 보겠습니다. 태화전은 자금성 내에서 가장 웅장하고 건축 등급이 가장 높은 건물이며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목재 건축물입니다. 과연 태화전이 어떻게 황궁의 궁궐 중에서 으뜸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숨겨진 외관의 특징과 최고 등급을 결정짓는 각각의 조건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태화전의 외관을 보시면 3층으로 이루어진 한백옥 대리석 기단이 태화전을 굳건히 받치고 있는데, 이러한 기단을 수미좌라고 부릅니다. 수미좌는 고대 인도에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신성한 산 수미산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고대 건축에서는 궁궐이나 중요한 사찰의 건물 기단에 이 수미좌를 사용을 했지요. 태화전이 3층의 수미좌 위에 지어졌다는 것은 이 건물의 숭고한 지위와 이곳의 주인인 황제의 지고무상한 신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태화전은 건축 면적만 2377제곱미터로 자금성 내 전각 중 가장 높습니다. 높이는 기단을 포함한 해서 35.05m에 달하며 지금의 12층 건물에 해당하는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건축물 스케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도 태화전은 최상의 등급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의 칸수를 볼까요? 태화전은 정면 너비가 11칸, 측면 깊이가 5칸으로 지어졌습니다. 보통 아무리 큰 건물도 9칸을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11칸은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격식이라고 볼 수 있지요. 둘째로, 태화전의 지붕은 황제를 상징하는 노란색 유리 기와로 덮여져 있고, 더 특별한 것은
중첨무전정이라는 지붕 양식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붕 형태를 우진각 지붕이라고 해서 하나의 용마루에 사방으로 4개의 경사진 내림마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전은 최상급 지붕 형태인 우진각 지붕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 한층 더 높은 계급, 즉 최상의 계급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태화전 지붕 위에는 주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수라는 상징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잡상이라고도 하지요. 중국 고대 건축에서는 지붕 위의 용마루 위에 놓이는 주수 개수로 건물의 등급을 나타냅니다. 태화전은 자금성 내에서 유일하게 10개의 주수를 가지고 있어서 최고 등급을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일반적인 건물은 주수의 개수가 홀수이거나 9개 이하입니다. 특히 이 태화전의 주수를 보면 맨 끝에 있는 행십이라고 불리는 그 원숭이 모양으로 생긴 주수는 독특하게도 그 금강 보주를 손에 들고 있고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숭이는 내공이라고 하여서 벼락과 불을 막으라는 의미로 놓았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볼 때 태화전 전체에서 그 주수의 개수는 모두 80개가 됩니다. 넷째, 그 태화전은 말 그대로 용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태화전이라는 공간은 건물 안팎 어디를 둘러봐도 황제를 상징하는 용 문양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기둥, 난간, 심지어 높은 천장까지 용이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지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태화전에는 용이 몇 마리나 있을까요? 제가 중국 그 바이두 자료를 찾아보니 태화전 안팎에 새겨진 용의 개수는 무려 13,844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그리고 태화전 기단 아래에 그 배수구 역할을 하는 용도 석조의 그 조각을 보면은 1142개의 용두가 있다고 해요. 정말로 압도적인 이런 용의 수는 황제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시각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금성 전체는 남북으로 뻗은 중축선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이 태화전은 이 중축선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의 중심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황제가 정무를 보고 대규모 의식을 거행하는 정전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자금성 태화전 외관의 특징과 최고 등급의 조건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크고 웅장한 것을 넘어서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황제의 절대적인 권위와 천하의 중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태화전 내부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